하니까 한 2만 7천 명 남았는데 네. 많이 줄었어요. 제일 많을 때는 18만 명, 네. 18만 명인데 이 정교조를 저대로 두고 대한민국 희망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없지요. 아니 그것부터 물어봐요. 예. 장로님은 대학 교수할 때 정교조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죠, 안 목사님. 했어요? 아니 목사님, 대학의 교수들이 원래는 이제 노조가 네, 교수 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교수들은. 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아마 그 교수 노조가 허용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용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죠. 교수 노조가 원래 안 됐었는데. 근데 원래가 이제 교수들은 뭐 목사님 전교조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입 대상이. 그러니까 교사 노조는 교수는 아닙니다. 원래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김준영 총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들도 노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제일 초창기에는 전교조를 상당히 좋게 봤어요, 목사님. 아, 왜냐면 속아 넘어갔군요. 아니 제가 지지한 건 아니고 네.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참교육을 하자. 또 대한민국에 전교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목사님 있었어요. 네.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사립학교 교장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들이 예컨대 교사들에게 돈 받고 채용하고 여러 가지 뭐 굴림하고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전혀 젊은 선생님 깁쌈도 때리고 막. 하여튼 뭐 많았습니다.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전교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완전히 색깔이 바뀌면서 본래의 목적은 어디 갔고 네.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전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네, 네. 어떻게 대한민국 교사가 네.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방치하고 이 규제를 못한 그 잘못이 지금도 많은 식자층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교조 때문에 내가 애국운동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된 한 단계 올라가게 된 동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늦게 낳은 아들이 전 애녹이잖아요. 네네. 전 애녹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지 책상 앞에다가 볼펜을 쓴 것도 아니고 매직 잉크로 방송실 띄워줘 보세요. 부시를 죽여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책상 앞에다 써놨어요. 네. 부시를 죽이라고. 이거. 저거네. 예, 부시 죽여. 전 애녹. 네, 전체적으로 부시 죽여. 그래서 내가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우리 애녹이를 불렀죠. 너 일로 와봐. 이게 뭐야 그랬더니 눈을 싹 날 째려보는데 보니까 그때 이미 애녹이가 빨갱이가 됐더라고. 그때 눈이요 꼭 유시민 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주먹을 딱 쥐더니 이래요. 부시 죽여!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시가 누구야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너가 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 그랬거든. 이게 이제 나한테 불을 지른 사건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보니까요, 이제 한 단계 또 더 올라갈게도 부시 사진을 조선일보에 나온 부시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칼 가지고 부시의 눈을 딱딱 찌르는 거야. 애들 교육이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애들 교육이.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교회 장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김규동 장로님. 그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 이놈이 학교 왔다 오더니 공부는 안 하고 부시를 죽인다고 이렇게 맞아. 칼 가지고 눈을 다 찢고 이랬다 그랬더니 그거 조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 전해녹 담임 선생님이 정교조입니다. 그러게 정교조. 그래서 내가 정교조가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정교조요. 그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서 이제 장로님하고 똑같아요. 네. 존재 안 거두기 운동 네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애들 체벌 안 하고 예. 이래서 생겼는데 이 정교조 애들이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하나 샀어요. 정교조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봤더니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이란 책이 있어.
이 책이 있는데 요즘 이계성 교장 선생님 있죠. 네, 예. 예, 이계성 교장 선생님하고 쓴 책이 있다. 아, 그래서 내가 이계성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간첩 교육보다 더 센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학교에서 한 번은 걸려요. 전교조 선생님한테. 예,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전교조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네, 예. 걸리면 애들이 그냥 획 돌아가는 거야. 이래서 6.25는 우리가 일으켰다. 뭐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났어요. 이계성 교장 선생님하고 또 전교조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 정읍에 계시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 정재학 선생님이 있어요. 네.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선생님을 고려한테서 만나서 정교조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야, 내가 그때요, 목사가 돼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하나. 이런 세상을 놓고 목사가 눈을 감는 것은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지, 먹사.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거지. 야,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우리 선배 순교자들도 계시는데 내 한 생명을 내가 이 국가를 위하여 내놓으리라 해서 극렬하게 이제 내가 애국운동에 이제 한 단계 높아졌어요. 예. 그 전에도 애국운동을 했지만은 이제 내 각오가 말이야. 보통 이제 각오가 쓴 거 예. 아니야. 그랬더니 정재학 선생님이 참 방송에서 내가 하기도 어려운 기상천외한 얘기를 해주는데 하루는 중학교의 어느 학교에 이제 전부 발령돼서 그 학교를 갔대요. 갔더니 아주 이쁜 처녀 정교조 선생님이 오더니 정교조 가입하세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교조 별로 관심 없다. 난 안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점심시간에 식판 있죠. 네. 밥 먹는 것을 바로 정재학 선생님 앞에 그 여자 정교조가 네. 시집도 안 간 정교조가 앞에 딱 놓더니 같이 밥 먹자고 밥 딱 놓더니 밥상을 딱 놓고 그 다음에 딱 쳐다보면 이러더래. 아이씨 재수 없어 왜 이런 놈을 앞에 놓고 그리고 들고 또 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괴롭히는군요, 아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정재학 선생님이 알 수 없다. 편한 게 편한 거니까 뭐 정교조 회비 뭐 2, 3만 원씩 내면 되니까 내가 가입한다. 그래서 가져와 정교조 사인해 줄게. 가입했대요. 했더니 정교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MT를 가야 된다는 거야. 주말에 지리산에. 훈련 받으러 가야지. 예. 훈련 받으러. 교육해야죠. 예, 토요일, 주일날 이틀. 그래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안 갈 수 없어서 이제 갔다는 거야. 갔더니 저녁에 술을 잔뜩 먹여놓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애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기쁨조 비슷하게 이제. 네. 술을 그냥 혼수 상태까지 먹여놓고 잠을 자는데 바로 그 여자 선생님이 방에 들어온 거야. 방에.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인해달라는 거야. 뭐냐면은 여기서 보고 들은 얘기는 밖에서 하지 아니할 것. 북한하고 똑같아. 사인하라 그래서 또 사인했어. 사인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갔는데 자꾸 몸이 슬금슬금 아프고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혼하자 그랬대. 예, 나 이제 당신하고 이제 안 산다 그랬더니 왜 그래? 내가 정교조에 MT 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혼한다. 하니까 그 부인이 대단한 거야. 괜찮아. 오늘부터 정교조 탈퇴하고 싸워.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힘을 얻어서 정교조 탈퇴해서 탈퇴하고 싸움을 하니까 그게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참 치열한 싸움이 붙어서 그분이 정교조하고 싸우는 일선에 나오게 됐어요. 그 바로 정재학 선생님. 정재학 교장 선생님. 정재학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일반 일반 교장. 사회학 교수요. 이제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계성 교장 네. 해서 정교조하고 싸우는 일선에 나섰는데, 그 정교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냐면요. 발지산 있죠. 발지산. 네. 대둔산인가 전라북도 또 충청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덕유산. 거기에서 발지산들이 옛날에 거기서 이제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정교조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거기에 제사 지내러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그 우파 부모님들이 고발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처벌까지 받았을 겁니다. 처벌까지. 제가 그 재판 현장에 있었습니다. 재판에 있었어요. 예, 그 제가 거기에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뭐 빨치산 그 뭡니까 그 교육시키러 갔던 그 전라북도 교사거든요. 전라북도 교수. 예, 그 교사의 내용을 이제 그 검찰 측에서 그 수사 측에서 저보고 그 이 사람의 내용이 뭔지를 좀 나보고 좀 분석을 해달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말만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자주민주, 자주민주 통일해 가지고 주체사상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재판 현장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변호인으로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조직원이었던 안의영 지금 그 왜 전라북도 국회의원이죠. 네. 그 법대 학생장이고 그 친구가 나오고 변호인. 근데 그 친구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왜냐면 제가 걔 위에 상층 지도책이었거든요. 근데 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교사가 나왔는데 이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딱 저를 쳐다보면서 저 반역자 새끼. 하하, 참나. 저 지독한 제국주의 반역자 새끼. 그럼 딱 이렇게 말해야죠. 동지 왜 이래? 이렇게 말. 아니 전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그러니까 혁명을 위해서 싸우고 나는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저 녀석은 교사가 아니고 네. 혁명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내용이 전부 주체사상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너무 멋있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주시죠. 참 기가 혁명을 위해서 싸웠는데 당신은 혁명을 위해 네. 싸우고 나는 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교조가 이게 왜 생겼는지 이제 풀 스토리를 내가 잠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정교조가 생긴 것은 볼셰비키 혁명 때 생겼습니다. 그 교사들이 주도했어. 근데 이것이 일본으로 와서 참교육이 됐어요. 참교육이 돼가지고 여기 한국으로 와서 이제 진교육해서 참이나 진이나 같은 거니까 정교조가 됐는데, 자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방송은 꼭 보셔야 됩니다. 왜 한반도가 이렇게 됐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을 귀국하셔서 한 일이 뭐 건국하고 뭐 전체가 국가를 새로 세워야 되니까. 근데 그 구호가 이런 거예요. 구호가 첫째, 남로당들이 78%니까 첫째 뭐냐? 전향하랍니다. 전향하라. 이승만의 구호가 전향하라는 거야. 국민 여러분들이 발갱이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가입한 줄 안다. 첫째, 전향하라. 그래서 이승만의 눈물의 그 호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때는 국민들이 문맹률이 거의 80%니까 글을 못 썼으니까. 그렇죠. 뭐가 좌파인지 뭐가 사회주의인지 모르니까 그 이승만의 눈물의 호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향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그래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다. 북한이다 이거야. 북한으로 가라요. 가라. 두 번째는 가라요. 거기 가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내준 사람이 6.25 때 간 사람 빼고 건국 초기에 간 사람이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이 갔습니다.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어요. 가서 그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주체가 됐습니다. 어떤 집은 서울대 교수 중에
남편이 북한으로 가고 그 아내는 내가 먼저 북한 가서 보고 좋으면 편지할게. 그 자네도 그때 당신도 와라.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 한 번도 편지 온 적이 없어요. 가정이 깨졌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북한으로 가라 할 때 간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하루 내가 어디 강연 연설에서 이 말을 했더니 딱딱거리는 여자 한겨레 신문 기자가 나한테 와서 그 증명할 수 있냐고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 해서 내가 인터뷰를 쭉 다 했어요. 했는데 내가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 나 그거는 다시는 이제 한겨레하고 안 하는데 했더니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안 쓰고 아니 세상에 엉뚱한 말만 써가지고 내가 고발을 했어요. 그 기자를 고발했더니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고발 취소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 기자는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기사 안 써요. JTBC를 비롯하여 언론인 여러분 내가 이제는 용서 안 해요. 당신들 내가 사사건건 내가 고발 다 할 테니까 할 수 없어. 목사가 뭐 치졸하게 왜 이런 걸 사사건건 고발하냐 그런 말 하지 마요 나한테. 내가 지금 20년 이상 당했어요. 당신들한테 뭐 반스 목사 뭐 목사 이번에도 뭐 광주 가서 뭐라고요? 정강훈이가 막말했다고? 막말요? 그 내 사사건건 다 고발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내 가만 안 둡니다. 왜? 내 개인을 위해서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결국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는데 내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 내 사사건건 고발할 겁니다. 우리 교회 뭐 무슨 뭐 알바했다를 비롯해서 내 모든 건을 내 고발 다 할 테니까 당신들 준비하고 계세요. 세 번째가 뭐냐? 이승만의 거가 첫째가 전향하랍니다. 두 번째가 북한으로 가라. 보내줄게. 그래서 자기 땅 팔고 자기가 다 팔아서 가도록 개성까지 열차로 태워다 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처음부터 강경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두 과정이 있어요. 첫째 전향하라. 두 번째는 북한에 가서 하라. 보내줄 테니. 근데 전향하라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서 남한에 숨어가지고 계속 이 운동하는 놈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제 강경하게 이제 대처하는 겁니다. 강경하게 하니까 얘들이 이제 숨어서 결국은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등등해서 지리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빨치산들이. 도망을 가서 지리산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이승만한테 이제 겁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리산 갔는데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간 발갱이. 구례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 경상도는 거창이에요, 거창. 거창하고 구례하고 거의 같았어요, 빨갱이들이. 거창에서 올라온 빨갱이들하고 회의를 열었어, 지리산에서. 뭐 했냐? 자, 우리가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 다음에 일을 못하니까 가짜로 전향하고 내려가서 다음 기회를 볼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죽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짜로 전향하고 내려가자 해서 백선엽, 백인엽 앞에 두 손 들어서 우리 빨갱이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향각서를 쓰고 내려와서 주로 어디서 살았냐? 지리산 양쪽 기슭에. 경상도도 거창, 지리산 기슭에 붙어 살았어요. 전라도도 지리산 기슭에 붙어 살았습니다. 구례 남원 뭐 구례 남원 다 이쪽에 붙어 살면서 죽기 살기로 자식들을 교육을 했어요. 이제 정교조가 나오는 동기가 나옵니다. 죽기 살기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을 주로 뭘 만들었냐? 역사 교수를 만들었어요. 역사 교수. 그 우리나라의 역사 교수가 500명, 역사 내지는 역사의 뭐 역사 문화사 뭐 관계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4명 있죠. 중앙대학교에 있는 재성호. 그 다음에 또 몇 명 빼고는 나머지는요 육신적 내지는 정신적 다 남로당들이에요. 역사 교수들이 육신적 그렇죠. DNA가 조상 자체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남로당이고 정신적 유전자가 다 남로당이에요. 그러면 역사 교수가 500명 중에 5, 6명 빼고 다 그 남로당 쪽의 성향의 사람들이 애들 가르치니까 이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한양대학교의 이영희. 자, 보세요. 정교조가 왜 나온지 보세요. 서울대학교의 백낙천. 네. 그렇죠? 또 누가 있죠? 고려대학교의 최장집. 선배님. 최장집. 선배님이잖아. 아 선배군 뭐 그런 걸 했어요 목사님 아예.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의 신영복 교수님. 신영복 교수가 육군사관학 지금도 육군사관학교에 그 이름 있는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 신영복 교수가 제가 알기로는 육사에 교수한 것은 아주 뭐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고. 긴 시간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각 대학의 중요한데 육사, 서울대, 고대 이 핵심의 총사령관들이 서울대학교에 또 있잖아요. 저 김문수 선생님, 김문수 지사님 그 은사 경제학 교수. 경제학 교수. 예. 안병직 교수. 안병직 교수. 그 안병직 교수는 전향했더라고요. 전향했어요, 그분. 네, 예. 전향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학생들을 계속 남로당을 가르치고 북조선 가르치니까 그래 학생들이 다 병 돌아버렸죠. 다. 그 중에서도 최장립 교수하고 여러 명이 쓴 해방 전후사 인식이 네, 예. 이동호 교수님. 예. 해방 전후사 인식이 뭡니까 그 책이 도대체가?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은 기존의 그러니까 주류 역사관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산물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그동안 주류 사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은 노무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의가 실패하고 부정이 승리한 나라다. 그리고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이게 해방전후사의 핵심입니다. 해방전후사 그 안에 흐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상 그 일제 해방 공간에서 싸우던 독립군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하다 다 망했고. 그다음에 친일에 부역하고 협력하던 놈들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그래서 이들이 승승장구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을 거둔 친일파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들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설명이 복잡해요. 나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설명해야 같은 수준이 비슷한 국민들이 빨리 이해해요. 해방 전후사 인식은 결국 딱 한마디야. 뭐냐?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을 때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미군이 왔냐 그겁니다. 그거.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는 황교선 장로님. 예. 그럼 미군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일본군은 말은 천황제도지만은 네. 군부가 다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도 군부가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그다음에 34만 명 한국에. 관동군, 그거 76만 명. 이런 친구들은 네. 그 천황의 항복 그 발표를 동의하야지. 동의를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예,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고. 그렇지. 그래서 믿지도 않았어. 메가드 원소가 이 일본군들을 해체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작업을 빨리 안 했으면은 그렇지. 그때 이미 유혈 사태가 났을 겁니다. 큰일 났지. 예, 그래서 네. 일본이 그 군국주의 네. 이것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죠. 예, 깊어가지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일본군을 이제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네. 또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다가 그 임무를 끝내고 또 물러갔습니다. 예. 그래서 또 미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뭐 미군이 큰 전쟁에 다 참여했는데 미국이 남의 영토를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미국은 그냥 대의로 자유민주주의체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옛날에 식민지 국가나 또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영토를 탐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 근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을 때 한국 안에 일본 군대가 34만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천황이 항복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원자탄을 맛을 안 봤으니까. 무슨 놈의 살아있는 신이란 천황이 폭탄 하나 맞고 말이야. 나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게 일본 군대의 자존심상. 그래서 일본 군대를 저 만주에 76만 명, 한국에 34만 명, 남북한까지 그대로 두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일본군 무장 해제를 통하여 왔는데 9월 며칠 날 왔었죠. 처음에 메가드 장군 9월 6일 날인가? 뭐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숫자에 밟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미군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네, 9월 달에 9월 초순 맞습니다. 예, 9월 초순에 와서 1차 미군이 이제 일본군 군복을 다 벗기고 또 부산에서 배를 태워서 그래서 일본에서 도착해서 집에 갈 차비만 줬습니다. 맞습니다. 집에 갈 차비만. 그렇죠. 예. 예. 자기 집에 찾아갈 차비만 주고 일본 군대를 정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왕 한국에 왔으니까 나라까지 세워주고 가자 해서 이제 하디 총장이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물었단 말이야. 안케이트 조사를 했단 말이야.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주의 어떤 나라를 세워주기 원하냐 했더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워달라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84%야 84%.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49년 6월 30일 날 1차 미군이 철수를 했단 말이야. 군사 고문단 500몇 명 남겨놓고 이게 일단락 된 거야 일단. 근데 해방 전후사 인식은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군이 일본군을 쫓아내고 한국을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미군이 와 있다. 지금도 미군이 그렇게 와 있다.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1차 미군은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교조 또 이 정교조하고 한 총련 애들하고 목회 50년 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왜 한 총련이 없겠습니까? 대학생들하고. 밤낮으로 싸워서 내가 밤낮으로 싸워가지고 내가 도사가 된 거야. 근데 걔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미군이 2번 왔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지금 평택에 와 있는 미군이 45년도 9월 초에 왔던 미군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반도를 2개로 나눠놓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미군 때문에 한반도에 나라가 2개로 나눠진다. 이것이 해방 전후사 인식의 전체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지금 막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래. 미군이 1차 미군이 왔다 갔어 안 갔어? 이것만 계속 질러야 돼. 송곳 가지고 입에서 항복하도록. 그래 미군이 왔는데 그래서 한반도를 식민지살이 시키러 왔다. 그래서 미제국주의다. 그럼 미군이 갔어 안 갔어? 아니 처음에 왔던 미군이 갔냐고 안 갔냐고. 그러면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대답하자고. 미군이 왔다가 49년 6월 30일 날 갔어 안 갔어? 빨리 그거 말하라고. 근데 얼마나 걔들이 그 말을 하기 싫어하는지요. 내가 교회에서 귀신 추방을 할 때에 귀신들이요 예수 이름 부르라 그러면 안 불러. 예수 이름 그러면 그래. 예수 이름 불러 그러면 이빨을 깨물면서 안 하거든요. 딱 그거하고 똑같아.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말 안 하려고 그래. 이야 내가 보니까요 걔들이 그래서 어떤 놈은 그래요. 야 이거 말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얘기 안 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래요. 꼭 귀신 나갈 때하고 비슷하게 숨을 쉬면서 가기는 갔어요. 근데 또 왔잖아요. 이래. 그러니까 또 왔잖아요. 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치명적인 뭐 약점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이 위선을 합니다. 위선을 해. 예? 미국을 그렇게 욕하는 친구들이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보냅니다. 이 임종석 딸내미 예.
그다음에 뭐 대안학교 해가지고 이 표 때문에 이런 특별한 거 없애야 된다고 그래놓고 네. 자기 자식들은 전부 대안학교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그래서 거짓과 윗선은 또 한통속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오늘 문화 이야기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뿌리 깊게 문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OECD 국가 중에 사기 범죄율이 가장 큰 국가가 우리입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기가 일이죠. 막히지. 예. 다른 나라들은 절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입니다. 도둑질은 그래도 피해가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이 사기는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제가 그 사단장 할 때 그 우리 사단이 뭐 이렇게 후방 지역에 있으니까 문산하고 이런 유원지 쪽에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도 없애라고 제가 총장한테 이제 지시를 받고 갔는데 그때 제가 병사들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간부들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군에 필요 없다 해가지고 간부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음주운전, 거짓말, 그다음에 돈 장난하는 놈 한 번 걸리면 그냥 바로 전역이다. 사고가 딱 없어집니다. 우리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 음주운전 무조건 남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사망 피해가 나거나 한 가정을 피해를 주면은 무조건 그 실형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하룻밤에 없어집니다. 약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댓글에 나도 좌파였습니다. 근데 정강 목사님 강의 듣고 전향했습니다. 이 댓글에 수없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가문 운동을 통하여 걔들이 진짜 좌파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되지도 않았는데 정교조한테 속아가지고 네. 가짜 좌파야, 가짜 좌파. 그러다가 이제 광화문 만나서 특별히 내가 쓴 이승만의 분노 책을 보고 수십만 명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김준영 대표님, 네네. 자 사실 그 민노총회에서 해방 전후사 인식을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네. 지금은 뭐 저는 그런 책은 안 읽지만 과거에 85년대 감옥을 갔을 때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논리가 뭐 사구체 논쟁 그래서 신식민지 제국주의론. 제대로 나오네 이제 제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네. 식민지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근대화 역사도 오히려 문맹률이 없어졌는데도 잘못된 이 감성 문화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네. 백두산 같은 경우는요 민족의 영산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이상한 하여튼 사냥꾼이라든가 네. 이상한 사람들이 살던 오지예요. 그냥 거기는. 그래서 제주의 가장 부자인 김만덕이가 조선시대도 가려고 한 산이 금강산이에요. 그 백두산 그쪽은 야만인들 살던 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두대간, 민족의 영산 이런 걸 곰곰이 보니까 김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민족의 영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인간이 살 곳이 아니야. 산수갑산이라 그래가지고 짐승과 야만인이 살던 데예요. 근데 그런 그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마치 강자한테 대항하는 것이 정의인 양, 저항의 미학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하여튼 이 분노 이렇게 콤플렉스 이런 걸 해서 하여튼 잘본 놈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은 이념이 아니고 사사로운 권력이에요. 사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념 축에도 저는 못 끼인다고 생각해요. 왜냐? 남미의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깃이 허른 옷을 입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글에서 싸워요. 엄소. 우리나라의 북쪽의 저 이상한 혈통들은 특각, 자기 호텔이 100개씩이나 되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완전히 잘 먹어가지고 그냥 뚱뚱해가지고 그 딸내미까지 얼굴이 보름달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면은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축에도 못 끼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한 권력이 매몰돼 있는 것을 과거에 옛날에 이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 풍미했던 막시즘 또는 인본주의 이런 것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 논리가 사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신식민지 제국주의론도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콤플렉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책을 안 본 지가 이제 한 30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억도 하기 싫지만 그 본질은 하여튼 신식민지 제국주의는 마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데 마치 우리나라 신식민지고 미국의 뭐 약소국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참. 의식화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는 제가 경동교회 야학을 다닐 때도 의식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신식민지 제국주의론 그것은 참. 정말로 그건 허황된 기가 막혀.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 댓글을 보니까 저도 광화문에서 방언 받았어요. 예, 했고 또 한 분은 전라도의 99%는 아직도 거짓에 속아 있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또 한 댓글은 보면 나도 정강훈 목사님 안 만났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이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목사님. 네. 이 방송하고 광화문 운동이 네.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식민지, 뭐 신식민지 말씀하셨는데 신식민지 제국주의를 맞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식민지, 신식민지.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한번 질문 좀 해보고 싶어. 독자론이라고 뭔가 하면 시민이 국가 독점자. 아니 미국이 그러면 제국주의고 우리가 식민지인데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어떻게 1, 2등을 다툽니까? 우리가 식민지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다툴 수가 없죠. 네. 전 세계에서 네. 식민지 국가의 아이폰, 갤럭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군이 한국에 와서 남북한이 쪼개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군이 와서 6.25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의 대한민국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하에 미국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 그렇게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미국이 왔을 때는 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께 네, 눈물로 기도할 때요. 그렇지, 맞지. 사실은 두 번째 미군은 누가 불러왔냐? 김일성이가 불러왔거든. 김일성 그렇죠. 불러왔죠. 대한민국 국민 눈물로 기도해서 네. 온 거란 말이죠. 그렇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는 미국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에치슨 선언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 대륙 국가인 러시아에 이놈들은 태평양 전쟁에 사실은 참전도 안 했는 놈들이 예, 전쟁 끝나는 거 보고 이제 그 러시아의 약간 일관된 야욕은 뭐냐 부동항을 가져야겠다. 그렇지. 그 우리나라 너무 좋죠, 우리나라. 맞지요. 그러니까 막 내려오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한반도가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본스틸 나중에 저 유엔군 사령관도 한 그 예, 보세요. 대령 때, 예, 예, 대령. 대령 때 육군 이 사람들한테 야 이거 빨리 어디서 그거 할 것이냐 막아라. 그랬더니 한국을 이래 보니까 한국을 모르니까 어떤 지형지물을 따라서 하면 제일 좋은데 뭐 강이라든가 임진강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잘 모르니까 일단 반 이상은 뺏기면 안 되겠다 해서 38선을 그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원자탄의 위력을 아니까 그렇지. 못 내려온 겁니다. 소련이 못 그때 저 그런 그게 없었으면은 그냥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 치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그거 갖고 거꾸로 하고 약간
이 선동에 한 번 속는 것은 실수인데 자꾸 속으면은 자기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당시 8월 15일 직전 일주일 전에 소련이 그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 일본과. 그래서 일본은 이미 8월 15일 때 그 원산 근처에 와 있었고요. 미군은 1000km 밖 오키나와에서 일본 그 주전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진출이 8월 21일 날 소련은 들어오고요. 원산항으로. 그리고 미군은 아시다시피 9월 8일 날 인천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이미 1000km 밖에 있었고 만약 그대로 38선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면 그냥 소련이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미군이 1, 2차 미군이 지금 와 있는 미군 6.25 때 온 미군이나 그때 미군이 안 왔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냥 수령님하고 사는 거야. 그럼요. 수령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언론인들 100개 언론사 대표들 정강훈 욕하지 마요. 당신들은 내가 아니면 당신들은 수령님하고 살아야 돼. 살고 싶어요? 노동신문 사장하고 있겠지. 노동신문 사장. 꼭 지금이라도 그렇게 원하면 평양에 가서 중앙통신 가서 일을 하시라고. 아, 왜 대한민국을 데리고 가려고 난리들이야 말이야. 언론인 여러분. 정신. 그래서 이제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이란 책이 확대된 것이 조정래의 태백산맥. 태백산맥. 예. 그 얘기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욱 교수님. 예. 태백산맥이란 게 이게 뭐 하는 책입니까 도대체? 태백산맥. 아니, 참고로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800만 부 팔렸다 그래요. 그렇죠. 그 한 많으면 1000만 불하래 목사님. 1000만 부지요? 10만 원, 10만 원. 그 에이. 10만 원짜리 책을 돈 많이 벌었겠어. 아니 1000만 부가 팔렸으면 대한민국 각 가정에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나도 대충 이렇게 넘겨봤는데 예. 그게 뭐 하는 책이에요? 태백산맥은 네, 그 빨치산들의 투쟁을 이현상. 미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태백산맥을 보면서 정말 이 공산주의자로서 이 빨치산처럼 살아야겠다. 그들은 정말 이 영웅들이었고 그 조국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 미담들로 가득 찬 정말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최고의 그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거기 깊이 빠진 분이니까 이동욱 교수하고 그 다음에 김준영 대표님. 태백산이 뭐 하는 책입니까? 저는 그 감옥에서 읽었는데 정말로 그 김현상이라든가 그런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영웅이에요. 그래서 영웅이야. 빨치산들의 어떤 눈물겨운 어떤 위대한 투쟁, 감성. 그래서 마치 인민을 위한 투쟁. 그래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이렇게 이 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물론 소설이니까 허군데도 불구하고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제가 출감해가지고. 그 전노엽 시절에 이 빨치산 선배들의 그 발자국을 따르려고 등반대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밤 12시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그 등산대 소집을 했죠. 그때 4,000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천 그 경상도 거창 쪽에서 올라올 때는 거창 쪽에, 빠른데 노고단 쪽에서 올라가면 높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에서 밤 12시에 소집 이런 경우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고 그렇게 그때는 감동을 받았는데 지나서 쭉 보니까 이게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인민들을 위한 눈물겨운 헌신 그래서 헌신, 사랑, 그들의 투쟁 뭐 이러면서 고결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그렇죠. 그것이 그 태백산맥이에요. 소설입니다. 그 인간들 그 책 보면요 조정래 그러니까 이 빨치산들이 여성을 겁탈하는 장면이 있고 우리 국군이 겁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국군이 하는 경우는요 아주 잔인하게 묘사합니다. 빨치산 하는 경우는요 사랑도 그런 사랑이 없어. 애절해. 에이 죽일 놈들아. 아이고. 그게 책에 없는 진짜 반대 내용이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인데 이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다치거나 뭐 뱀한테 몰리거나 하면은 저녁에 민가에 와서 잠자고 있는 간호사 처녀를 업고 지리산으로 들어와서 이거 고쳐내라고
자, 그런데 처녀가 자다가 엎혀가지고 지리산에 와서 간호사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쓴 간호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 간호사가. 성폭행을 하고 애를 또 가졌어. 그 간호사가. 이 발치산 이놈들이요. 이 아주 천하 죽일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처녀도 발치산을 만들어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런 짓을 이제 했는데 그 조정래 씨가 평양에 갔다 와서 혹시 갑자기라서 영상은 못 찾겠습니다만은 방송실 혹시 찾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노무현하고 평양을 같이 갔다 온 사람 중에 조정래의 태백산맥, 그 다음에 돌대가리 도울 있잖아요. 네. 도울이가 와서 기자들한테 이야 그 표정을 보니까요. 북한 갔다 와서 그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니까 꼭 교회에서 보는 거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그 표정이 희열과 그냥 완전히 보니까 이야 나는 참 저 양반들이 도대체 도울이 또 떠드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평양 갔다 와서 하는 참 이래서 지금 현재 결국 대한민국이 실제 내부적으로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현재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가 지금 쭉 다 짚어봤잖아요. 예? 언론, 그 다음에 교육, 정교조, 뭐 국방까지 다 짚어봤는데 대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김준용 네. 대표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난 자나깨나 나는 조국 생각밖에 안 하니까 대한민국밖에 안 하니까 문체부 장관이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예. 이런 제안을 국민 앞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정부가 해외 관광 있죠. 네.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주면 되거든. 네. 한 번의 관광비는 국가가 해외 관광 시켜준다. 야, 좋네요. 그 나이는 언제냐? 대학생 시절에. 그래, 지나간 사람들은 그 후에다 하고 3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300만 원 주면 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해외 여행시켜준다. 선진국 가서 보고 오라는 얘기야.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좋은지 그렇죠. 공산주의가 좋은지를 한번 가서 구경하라. 이걸 국가가 관광비용을 댄다. 한 사람당 300만 원 주면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주일, 2일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300만 원, 10명이면 3천만 원, 100명이면 3억, 1000명이면 30억, 10,000명이면 300억, 300억, 10만 명이면 3천억. 3천억, 100만 명이면 3조, 3조밖에 안 되죠. 3조.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이면 끽해봤자 3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한테 가는 거 그 중재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에 3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76조잖아요. 예. 그 중에서 복지 예산 중에서 해외 여행 비용 3조, 1년에 3조만 하면 1년에 100만 명씩 교육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제안을 나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차관들이 그냥 자리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다가 또 정부 넘겨주고 또 두 손 들고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받는 거야, 열받는 거야 도대체. 장차관님들 뭐 하시냐고. 국민들의 의식을 정상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혁명적 발상을 좀 해서 아니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 주 교수님부터 저 300만 원 저 관광 비용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목사님 100만 원만 줘도 좋은데 뭐 좋지요 목사님께요. 3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게 밥 먹고 집에 한국에서 쉬려는 게 아니라 선진 제국의 문화를 한번 경험해 봐라. 물론 지금 학생들이 많이 다녀와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을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발달된 선진의 문화를 경험해 봐라. 이거는 그렇게 하신 사실 거잖아요, 전 목사님.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거 못하는 거거든. 예. 이런 걸 우리나라가 먼저 해서 괜히 여기서 막 학술 토론 100번 하는 것보다가 한번 가서 보라는 거야. 그 목사님만의 독특한 발상이세요. 이동훈 대단한 교수님. 발상이세요. 이거. 이동훈 교수님. 예, 저는 제가 이명박 정부 있을 때 사실 대학생 이 운동을 하면서 제 꿈이 뭐냐면 만약에 국회 진출하면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전 세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 6개월쯤 그곳에서 우리 기업과 합작해서 우리 6개월 정도 아예 그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정부에서 좀 돈을 내어 시켜서 아이들이 조금 뭐 비행기에 싸고 얼마 내면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현지 문화를 경험하도록요. 그래서 그들의 일자리는 그들이 직접 찾도록 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도 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여러 나라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면 정말로 이게 한 6개월 이 정도 그들이 실제 일도 하면서 현지에서 살게 하면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훨씬 더 국제화되고 요즘 젊은이 영어도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꿈꿨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그 제안에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기 댓글에 또 나는 목사님이 깜빵 갔을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 집에서 방언받았어요. 이런 댓글도 있고. 우리 장군님. 네. 1년에 300만 원 줘서 해외 직접 가서 공부하고 와라. 선진국에 가서. 아니 너무 좋죠. 좋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 집회 가면은 너희들 한계를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정말 뭐 저희들은 뭐 30대 될 때까지 외국은커녕 제주도도 못 갔는데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디 동남아 후진국에 그냥 쉬러 가고 이거 안 된다. 안 돼. 하다 못하면은 일본이라도 가라. 일본은 100만 원이면 갔다 오고. 예. 100만이 무슨 100만입니까? 제가 사단장 할 때 너희들 그 간부들한테 야, 아내하고 금요일 날 일과 마치고 금요일 밤에 타고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월요일 하루만 더 가면은 2박 3일이면은 일본은 워낙 맞아. 큰 우리보다 큰 나라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오사카 가봐. 이번에는 뭐 저쪽 저 북쪽에 규슈 쪽에 가봐. 이렇게 하면은 그때만 해도 30만 원이면은 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딱 하면은 일본은 또 캡슐 여관이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봤어요. 캡슐 호텔. 예. 그리고 정말 왜 일본이 잘 사는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민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끼고 사는가? 뭐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일본이 그리고 그 한 3평짜리도 안 되는데 뭐 오뎅집, 그 서시집, 그 와세다 대학, 동경대학 나온 사람들이 3대째, 4대째 그걸 하면서 한 10명도 못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좀 우리가 내실화를 기하고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가봐라 그러는데 저는 간부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00만 원이면은 뭐 요즘 비행기 값이 일본은 100만 원이면 뒤집었어. 예, 그럼요, 100만 원 충분하죠. 예,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일본하고 뭐 베트남이 또 최근에 이제 그 자유주의 국가로 거의 베트남이 형식은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 있지만은 가장 동남아에서 빠르게 자본주의. 성장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가서 보고 오면은 느끼고 오면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오뎅 얘기하시니까 이제 12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이런 것은 참 책을 좋아하고 책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 태백산맥이든 뭐 이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잘 안 읽기로 유명하니까 그 영화 보고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화 하나 보고 찔찔 나와가지고 탈원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판도라죠, 판도라.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맞지. 그러면은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뭐 교수들 또는 뭐 이 작가들을 해가지고 이걸 영화까지 만들어서 딱 하면은 저는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서 봤는데 영화 딱 보고 나면은 자연히 야 이 미군들 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군들이 전투하는 건 아주 잔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 여자아이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대로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대기업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애국 단체에 돈도 투자하고 이제까지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귀찮으니까 성가시게 오니까 해코지할까 싶어서 전부 좌파 단체한테들만 그렇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일에 이제 정말 우리 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면은 1000만 성도가 깨버리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좌파로 만들었고 태백산맥이 확대하여 오늘날 좌파 세상을 만들었는데 김진영 대표님. 네. 그래서 이제 정교조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역사 교수들이 그러니까 뭐 안양대학교 뭐 이영희 서울대학교 뭐 백낙청, 고려대학교 최장지 독에서 만들었는데 이 정교조가 결국은 누구를 만들었냐? 미안하지만 민노총에서 일한 사람은 머리가 조금 약간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민노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아시죠? 예.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하여튼 전교조 천교육 그때 만들 때 제가 상당히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논리를 어떻게 이제 이 정부라든가 이런 데 잘 깰 건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에 오히려 빨려 들어가고 그런 거에 동조하는 것을 자기가 그 연예인들도 그래 개념 있는 연예인 그 맨날 그 수다맨 나온 그 연예인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의식화가 된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고 잘못된 것을 장려하는 듯한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교조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원이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생운동 같은 경우도 줄었는데 와장창 커진 게 어디가 있냐? 노동계예요. 맞지. 건설노조, 뭐 택배노조, 화물연대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로 보면 뭘 했으면 좋겠냐? 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제2 외국어 공용어를 영어 같은 걸로 해야 아까 얘기한 외국도 나가고 유엔도 그 취업도 좋고 그러는데 필리핀 애기들이라든가 아프리카 좀 못 사는 나라도 외국에 취업이 잘 된 게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그 무슨 백이민족 이런 거보다는 맞죠. 제2 공용어를 해놓으면은 맞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알아서 잘 갈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저는 뭐 30여 년 동안 외국도 한번 안 나가봤지만 캄보디아 갔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1달러만 주면 애기들이 하나 주면 한 30명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킬링필드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데도 보면은 쭉 우리가 나가서 보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지를 갔다 온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이탈리아만 가도 가방 놓고 해찰만 하면 누가 집어가면 돼요. 맞아. 우리나라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막 스스로 폄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영어 같은 경우를 제2 공용어 해서 또 취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말로 글로벌하게 풀어놓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 것 같다. 그 다음에 문화도 쉽게 받아들일 것 같다. 요전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죽창가 얘기하면서 반일운동에서 노제팬 해가지고
유니클로 가는 것도 막 저도 막 뒷꼭지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오히려 매출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님비 현상처럼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외국 문물을 와장창 더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어떤 국민들이 어떤 이런 것을 분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부 같은 데서는 북한 생활체험관 이런 경우를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정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6.25가 돼도 주먹밥 먹기 그런 행사도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고 결국 완전히 이제 북한 이 체제로 좌파 주사파 체제로 대한민국이 완전 점령당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언론들이 주사파 눈치를 안 보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주범이 누구냐? 문재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사파의 눈치를 안 봐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선전포고를 한 거죠. 문재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상 다시 한번 보였어요. 이런 것을 그냥 내치려는 거야. 이제는 다 됐다 이거지. 다 됐는데 니들이 뭐 야 이미 늦었어. 대한민국은 없었어야 될 나라야. 없었어야 될 나라거든요. 역사에서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보세요. 소리 안 나온다. 이거 아닌데. 소리 안 나온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오늘 방송에 또 팀이 바뀌었는가 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신영복 간첩 방송팀도 그거 보기 싫어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 보기 싫어서 그럴까? 그래 이러한 것을 대통령이 된 자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 행사에서 겁도 없이 내질러도 누가 하나 항의도 안 하고 그렇죠. 누가 하나 고발도 안 하고 그럼 어쩌란 얘기야. 야 대한민국 내가 다 먹었어. 먹었는데 니들이 뭐 하겠다는 거냐. 이거 보세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것이. 예? 왜 소리는 안 나오냐. 방송실 빨리빨리 준비해봐라. 그러니까 저 인간이 목사님 저 임기 끝난 다음에도 얼마 전에도 그 통영에 윤희상의 묘역에 가서 참배했잖아요. 그거 내가 다 보여주려고 그래 지금요. 자 수습을 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임기 끝나고도 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 자리 좋더라고요. 바다 보이면서 뭐 별장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참 요즘은 무슨 뭐 서점을 열었다고. 아유 목사님 하여튼 이게 열불나. 아니 그 서점을 왜 열었을까? 그 저 간첩들 모임 장소죠 목사님. 다 갖다 놓고. 좌파 서적 다 갖다 놓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저놈은 빨리 체포해야 된다니까. 체포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세상에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바로 저들의 세력의 눈치를 보고 이러니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어졌지. 지금 장차관을 비롯하여 한동훈, 이상훈 장관, 원희룡 그 세 사람 빼고는 도대체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말이야. 세월 시간만 때우고 말이야. 좌파 애들한테 눈치만 쳐다보고 말이야. 좌파 애들한테 좌파 기자들한테 욕먹을까봐 벌벌벌 떨고 말이야. 네. 이러니까 나라가 이거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요. 유일하게 그래도 정광훈 목사가 이 팩트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광주 사태도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건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했더니 온 공격을 다 하고 말이야. 다 하고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정광훈 입 닥쳐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이게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이거요. 방송실 그 흔한 영상을 왜 아직도 못 찾나? 그럼 제주도 거부터 찾아봐라. 제주도 문재인 제주도 한 거 그거부터 찾아보고 빨리 나머지도 찾아봐봐.
아유, 보기 싫어요. 소름, 저 인간 목소리. 보기 싫어요? 저 인간 목소리도 듣기 싫음. 방송실 소름, 예. 일부러 안 트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제주도 문재인 발언한 거 제주도.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아유,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이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제주도의 꿈이 우리의 꿈? 희해요. 아이 교수님, 참 한번 해봐요. 나 참 저도. 아니 정말 아니 그들의 꿈이 네. 그 당시 꿈이 그거 아닙니까? 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네. 건국을 방해하고 네. 북한의 통일 정보를 하겠다는 게 그 인간들의 꿈 아니었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예. 그런데 그 꿈이 왜 네. 오늘 우리의 꿈이 되냐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정한 반드시 저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백두산에서 저 김정은이하고 사진 찍은 거 그거 없나? 방송실 왜 오늘 또 이게 빨리 오늘 또 이게 초보자가 왔나?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보니까 이 백두산에서 저 사진 찍은 거 저는 그냥 사진으로 생각했더니만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났다 그 소리. 예. 끝났다. 그 정상에서 자, 이거 예. 보세요. 이 사진이 주는 의미가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의미는 저기 김준영 네. 대표님 이 사진 의미가 뭔 느낌 주세요? 백두산은 민족의 영사냐, 그 민족의 재앙이에요. 저 화산이 빨리 폭파돼야 되는데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여보 책방 연다 그러잖아요. 책방을 원산이나 저 산수갑산 밑에 열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책방 하면은 옛날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서울대 앞에서 대학서점 냈고 이해찬이가 관악서점 냈고 우리 구로공단에서 공단서점에서 80년대 초반에 의식화의 장소로 다 책방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40년 지난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시대를 역행해서 옛날을 사는 것 같아요. 저것도 보면은 결국은 뭐냐? 저 사진 하나가 뭘 말하느냐?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끝났다 이거야. 주사파가 점령했다고는 이게 그렇죠. 선포식이거든, 선포식은. 이동훈 교수님, 예. 저 사진은 뭡니까? 그 지금 저기는 그 백두산이면 김일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그 김일성 세력이 흡수됐다, 대한민국 흡수됐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숙 저 여자 저 흠모하면서 쳐다보는 거 봐야죠. 표정 좀 봐야죠. 응? 에이코 정말. 그러니까 이거와 정반대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온 대한민국에 붙어가지고 30% 지지율이 안 넘어가는 거야. 네. 그 대한민국은 아무리 정치 잘해도 필요 없어요. 구도 자체가 30대 30이야. 완전히 극렬한 저게 간첩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 세뇌된 사람이 30%. 예. 자유우파에 완전히 서 있는 사람이 30%. 나머지 40%는 이게 뭔지, 뭐가 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무리 누가 뭐 정치 잘한다고 이게 지지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려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문재인, 이재명을 체포해야 돼요. 완전히. 네, 그럼요. 체포해서 네. 국민들 앞에 역사를 보여줘야 된다고. 왜 이들이 범죄자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프랭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프랭카드 또한 한번 보여주시고 이걸 전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게 프랭카드 우리가 10만 개를 지금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찍어서 지금 전국에 달았습니다. 10만 개를 찍어서 계속하여 저희들이 전 국민 교육용으로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것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뭐냐? 적화통일 가로하고 또 저기 연방제 통일 있는데 또 왜 안 바꿔놨어? 빨리빨리 바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평화 통일,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건 문재인 이재명이가 이끌어가는. 여기 대해서 누가 반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반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가면 한반도에 내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내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날도 쉬지도 못하고 우리 박사님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지 깨우쳐서 다시는 제2의 6.25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이제 우리 이동욱 교수님. 목사님 그 전에요. 네. 긴급 제안인데요. 네, 제안. 지금 평산 책방이 있잖아요. 문재인이 만든 책방. 이름이 뭐예요? 평산 책방이에요. 동네 이름이 평산인가 보다. 예, 근데 우리 이동 장님 운 좀 띄워줘. 요새 잘 놔두는 사행시가 있어요. 자, 평 해봐. 평양만 바라보다 나라를 망쳐놓고 산 좋은 양산에다 아방궁 지었구나. 아, 책방을 핑계 삼아 간첩들 접선 장소. 방마다 고정 간첩 오늘도 접선하네. 이야. 이거 사행시 띄워라. 그거 앞으로 방송할 때마다 띄워라. 제 버전이 몇 개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 책에다 소개해드릴게요, 앞으로요. 기가 막히네. 네네. 이동욱 교수님 마지막 예. 총정리. 네. 운동권들이 지금 뿌려놓은 사상과 역사관이 대한민국 곳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칭 이것을 우리는 87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악의 막말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한 북한을 쫓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북한과 연방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막말이 아니라 정당하고 정의로운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면 공격,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정면 공격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그 현상 유지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보통 외국 정상들이 통상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중국의 그 외교 부국장, 우리를 치면 3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 인간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불용치외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목이 잘리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 닥치다. 이야. 그런 식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기가 막히네. 외교 관례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문재인이가 그 씨앗을 뿌렸던 것이에요. 기가 막히네. 한국을 만만하게 봤던 것이죠. 시대착오적인 중화주의에 기인한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낮은 봉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은 중국은 대한민국을 대륙에 붙은 껌딱지 같은 존재다 말이지.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을 속국시하는 중국하고 한국을 동맹관계로 여기는 미국 중에서 어디를 놓고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동맹으로 여기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중국은 우리를 수천 년 대륙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은 인간들이지만 미국은요 75년 전에 미국의 안내로 우리는 세계에 나서게 됐고 자유민주 국가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인데 정말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우리 국민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본질을 꿰뚫어야 될 것이고 미국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거를 노상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그 애국 어린 그 진정한 애국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의를 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